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국내 증시를 둘러싼 핵심 매크로 변수 체크해보고요. 올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는 국내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4,000피 돌파를 이뤄냈고 올해 전망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첫 거래일을 맞아서 국내 증시를 움직일 만한 가장 핵심적인 매크로 변수 어떤 것들이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매크로 변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환율도 있고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나 올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크로 변수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개선을 필두로 해서 4천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들은 중소형주 단에서는 사실 좀 소외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형주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2026년도에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죠. 2026년도가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 후반대 또는 40%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80% 이상까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반도체 섹터의 실적이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업의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더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ROE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 재평가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섹터의 어떤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이라든지 기존의 조방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변수로 실적 개선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증시를 움직일 만한 요인들을 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환율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원화 가치가 정부의 개입으로 좀 연말에 좀 고개를 들면서 끝나긴 했는데 구조적인 약세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이 환율이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역시나 높은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고환율에 따른 어떤 충격을 받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항공주 같은 경우가 있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리스비 같은 것들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고환율 시대에 충격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시대에 충격을 받는 대표 피해 섹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환율이 높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환율 시기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이익이 오히려 더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수출주인데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원전, 방산 모두 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 보니까 오히려 고환율 구간에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고환율 충격을 받지 않는 섹터들 위주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고환율 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고환율이 조금 지속이 되는 가운데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베팅하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매크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당분간은 코스피 또는 코스닥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주고 계시네요. 올해 국내 증시 이제 상하단 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5천까지 바라보고 글로벌 IB에서 6천도 제시를 했던데 대표님께서는 상단 하단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번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거래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익 기대감이 높은 수출주들이 워낙 많이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천선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분기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만약 예상치에 미달하는 실적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5천선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익만 우리가 전망을 봤을 때는 5천선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단은 한 1350, 1400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이 받침이 되는 정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단이 어느까지 열리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이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섹터들의 실적들이 진짜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것들도 역시나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금리가 만약에 긴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증시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안정성과 이제 외국인들 수급인데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 고환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베팅이라는 종목들을 보면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좀 안정적인 종목군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책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룸은 더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올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이익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하단 밴드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어떤 변수들이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서 5천선 안착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연초 휴가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첫 거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고 그렇다 보니 연초 휴가,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유는 또 뭘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도 일단 1월 달에 1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힘차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1월 효과가 다른 달 대비했을 때 1월 달이 좀 더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가 있지만 1월 달에는 다시 이런 것들이 해지가 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수익을 확정 지었다가 다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1월 달 증시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해에도 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1월 달 증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역시나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반도체 섹터고 그동안 쉬어갔던 중소주당들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제주 반도체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뭐 원익 IPS라든지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반도체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되잖아요. 일단 1월 말에 보통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의 관심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반도체 섹터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양대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을 거의 뭐 10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급증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실적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도 당연히 낙수결 보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조금 중소형주를 베팅했다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중소형주단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실적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면 소부장 기업들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3분기부터 시작해서 국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향 조정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폭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1월뿐만 아니라 2월 계속적으로 조금 당분간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주식 비중을 크게 뭐 줄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위주로의 강세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당분간은 코스피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워낙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 조금 부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갈 차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올해 상대적으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좀 유리할 곳을 잡아본다면 어디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이 조금 강할 수 있는 대형주가 많이 속해 있는 코스피가 지금 연초에는 좀 더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피를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굳이 나눠야 되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냥 네. 시가총액이 높고 대형주들 그리고 업계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매팅 가능합니다. 역시나 앞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전력 기기 섹터들, 전선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시나 조선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 사실 LNG선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수요가 계속 늘 걸로 보고 있고 2023년도 이후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고마진의 선박들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마진에 수출했던 선박들 비중이 줄어들고 고마진 선박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시나 밸류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선주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확충 수요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국들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 지역 다변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방산주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전주는 이제 뭐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뭐 SMR이라든지 다양한 쪽 산업들 쪽으로 수주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원전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네. 작년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중소형주 나누기보다는 섹터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핵심 섹터를 계속해서 좀 잘 공략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업종이나 테마를 좀 꼽아본다면 어떻게 좀 압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하나로 어떻게든 압축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주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BM4가 올해 이제 출시가 본격적으로 생기게 될 텐데 그렇다면 보통 신제품 전의 제품들이죠. 구제품들 예를 들어 HBM3E라든지 그것도 8단이든 12단이든 이런 구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가격들이 최근에 20%, 30%그 이상까지도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HBM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엄청난 가격을 주고 지금 고객사들에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CES 2021이 이제 1월 6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열리죠. 역시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구나 더 건조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 역시나 CES에서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가장 큰 이벤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500개 이상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투자사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서 많은 미팅과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계약, 예를 들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또는 M&A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황약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팅 이후에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을 했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메인 트랙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젤이라든지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도 아시아 태평양 섹터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봐야 된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빅테크 쪽으로 했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대부분 다 메인 섹터에서 발표하거든요.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파트너사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함께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역시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섹터 계속 강조드리는 김에 하나만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좀 급등이 많이 나와서 오른 종목 잡기는 사실상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유 자금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제가 원익 IPS를 추천드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잡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겠죠. 그쵸. 근데 저는 또 룸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좀 편안하게 들어가기 좋은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세정과 코팅 쪽에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높은 시장 1위 기업이고요. 오늘 지금 7%대 올랐지만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전고점을 깨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 초입 구간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특히나 TSMC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데 이들 기업들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정과 장비 쪽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들이 있지만 경쟁사들은 지금 품질 문제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사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코미코 같이 반도체 업황과 함께 병행 투자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코미코 한번 최고가까지 한번 룸 열어놓으시고 한번 수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핵심 업종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꼽아주셨고요. 이 안에서 또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까지 힌트를 좀 주고 가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도 드리면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좀 정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 접근을 어떻게 좀 꾸려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실까요? 역시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 수급적인 문제들이 아직은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수출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포트폴리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력계기, 조선, 방산, 원전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 정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성장주에 베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제약바이오를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성장주 베팅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일단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시간,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미리미리 담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도 사실 굉장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CES 때 재료 소멸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도 확 받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업종 테마까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은 정말 꿈처럼 여겨졌던 4,000피를 돌파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5,000피 돌파가 가능할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신년 첫 경제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새해 첫 거래일부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